때가 제일 힘들어요. 안 해봤던 거라. 그쵸. 근데 둘이 생기고 셋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이게 뭐가 탁탁탁탁. 그래서 제가 이제 10가정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아마 집이 보육원 같은 그런 느낌일걸요? 주변에서도 막 물어보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우리 개그맨 유세윤 씨라고 개그맨 후배들 있잖아요. 유세윤 씨가 저한테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나, 우리 애가 너무 손이 커서 손싸개가 자꾸 빠져요. 그래갖고 애가 막 얼굴을 그어가지고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발사계를 씌워. 그랬어요. 아니 발사계도 있잖아요. 그렇지, 발사계를 그렇지. 손에다 끼우면 되잖아. 그 사이즈가 크니까 좋잖아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누나 이거 딱이야. 너무 좋아. 애가 안 긁어. 얼굴이 깨끗해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에는 저기 그 정영돈 씨가 전화가 왔어요. 누나, 우리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애가 응아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넘었대. 그래서 내가 먹기는 잘 먹냐 그랬더니 잘 먹는데.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은 그 배추하고 무를 넣어서 이유식을 그때 이유식 먹을 때여서 배추하고 무를 넣어서 이유식을 만들어주고 네. 그 다음에 배를 I love you 마사지를 해줘라. I love you, I love you. 이게 마사지가 엄마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마사지를 해줘라. 그랬더니 알았대. 그러더니 이틀인가 있다가 누나! 왜? 그랬더니 와! 등짝까지 올라왔어. 한꺼번에 그냥 시원하게 야, 그냥. 이거 프로그램 하나 네. 만들어야겠네요. 지선이 누나의 육아 상담. 물어봐.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십남매 아빠 박성용 씨가 김지선 씨에게 질문이 있다고. 예. 저한테요? 그 김인상 같은 경우는 일과 또 육아를 네. 다 하시면서 거의 완벽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네. 저희도 이제 10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저도 힘들지만 제 배우자가 좀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일단 드려봅니다. 우리 의령 삼남매. 씨 가족 사진 한번 봐주세요. 야, 와, 이 10명. 가족입니다. 세상에. 아니, 그럼 지금 아내분 일 하고 계세요? 지금 제 아내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원장 일을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지금 키우는 집에다가 몇 명만 더 끼우면 어린이집이 되겠네. 가능합니다. 그렇죠? 학교 교사, 보조교사 그러니까 다 다 있어요. 있네. 그러니까 다 있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일도 하면서 또 아내이자 며느리자 딸로서 이 모든 일들을 하려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게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예, 소진 탈진이 상태가 오죠. 돼서. 예.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떤 생각을 딱 했냐면 욕심을 내려놓자. 특히 뭐 집안을 예쁘게 꾸미는 욕심을 다 내려놓자. 집안에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집구석이 왜 이래?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치워놔도 애들이 5분만 놀면 맞아. 그전 상태로 바로 돌아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쁘게 꾸민다, 잘 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놀아라. 그리고 남편한테도 나는 더 이상 못해. 더 이상은 못하니까 그냥 이 상태를 우리 집이라고 생각을 해줘. 그리고 내려놨어. 그러고 나서 제가 또 가장 이제 불안했던 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임신하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나는 불렀다 꺼졌다, 네. 불렀다 꺼졌다, 연년생이었다, 2년 터울이었다. 그 기간도 기간이고 육아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니까 일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고 임신하면 안 쓸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 때 경력 단절이라는 게 되게 걱정이 되긴 걱정이 그쵸. 돼요. 그래서 남편한테 하루는 막 울면서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일 그만둬! 내가 먹여 살릴게. 아우 터프해. 내가 당신 하나 못 먹여 살릴 것 같아? 네.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 남편이 나를 알아. 내가 그만두라고 그만둘 여자가 아니야. 알아. 너무 지혜로운데? 그래가지고, 예. 생색은 다르고? 그래갖고 이제 스케줄표를 제가 네. 애들 거를 다 적어놨어요. 내 스케줄이야 우리 매니저가 다 알아서 하지만 애들 스케줄표는 다 일일이 적어서 애들 그렇죠. 방과후가 몇 시에 끝나고 몇 시에 데리러 가야 되고 이게 끝나고 나면 미술학원 가야 되고 이게 하잖아요. 다 이게 학원도 거의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로 다 대체를 하고 그래서 그걸 스케줄표를 다 짜놔서 애들이 딱 보고서 이때는 이제 동성이 올 때가 되니까 내가 빨리 밥 먹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지들이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고. 예, 스스로도 움직이고 남편도 그 모든 것들을 알게. 그렇게 딱 만들어 놨더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과 가족들 사이에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돼요.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엄마 조금 잘게. 그러면 이제 애들이 엄마 안 찾고 좀 자주 자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엄마가 힘드니까 네가 동생들 좀 봐줘. 그러면 지가 데리고 나가서 놀이터에서 좀 놀아주고. 이렇게 해서 가족 간에 서로 도와주고 같이 협력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말귀를 알아듣으니까 다행이네요. 네, 저는 아빠 좀 피곤하니까 좀 작게 그러면 아빠 같이 놀아야 돼. 막 배 위에 막 올라와서 못 자게 하는데 막. 사실 뭐 신남의 아버지께서도 이미 잘하고 네. 계실 텐데 네, 아마 네. 김지선 씨 댁은 어떤가 하는 궁금한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육아의 달인 김지선 씨라고 왜 고민이 없겠어요? 그렇죠. 네. 김지선 씨도 혹시 고민이. 뭐 우리가 함께 해결해 줄 만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좀 궁금한 게 어. 저희 지금 막내가 사춘기거든요. 근데 세상에. 제가 남자애들 셋을 키웠기 네. 때문에 남자애들은 좀 쉽게 막 이러고 뭐 선물 하나 딱 해주면 애들 막 이렇게 또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괜찮은데 딸은 그게 아니에요. 딸아이는 또 처음이라. 네, 딸아이는 어떤 날은 막 다 옆에 와가지고 앵겨갖고 엄마 막 이러다가 어느 날은 와 내가 옆집 아줌마보다 못해. 너무 쌩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춘기 딸 어떻게 키우셨는지 그 노하우가 있으신지 넷이잖아요, 궁금해요. 딸이 그죠? 저희는 첫째, 둘째가 이제 딸이거든요. 셋째가 아들인데 첫째 때는 크게 사춘기를 겪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둘째는 좀 약간의 사춘기가 올 때쯤 되니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화를 많이 좀 하셨어요. 네. 그래서 계속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 창구를 만들어주고 그게 안 되면 또 언니도 있고 또 이제 저도 있고 하니까 같이 그 사춘기 같이 우리도 겪어봤으니까 네. 그래서 뭐가 힘들어 어떤 게 어려워 같이 소통하고 공감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도 다른 집보다는 좀 무난하게 사춘기 딸 사춘기를 그래요? 그럼 딸은 겪어봤어요. 엄마랑 상담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빠랑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언니? 언니도 있었고 엄마가 가장 큰 엄마랑 우선이었던 것 하는 게. 같아요. 왜냐면 저도 딸이 엄마가, 있으니까. 예 많이 도와줬어요 엄마가. 이제 사춘기 상대적으로 하니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네. 시간이. 거예요. 네. 저도 사실 딸이 있었잖아요. 저도 상처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네.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집안이 좀 어지르니까 네. 좀 치워라. 네. 그랬더니 그게 이제 감정 싸움이 되면서 나중에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치워라 와, 지금도 그게 얼마나 상처가 남았는지 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봐라. 너는 지구 사람이고 쟤는 저기 안드로메다에 그냥 외계인이야. 에일리언이요. 예, 자꾸 대화도 하려고 하지 마. 아. 그러다가는 전쟁 나, 지구 망해, 폭파당해. 아. 평화만 유지하면 돼. 그냥 그대로 보고 내가 하려는 거를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또 이해도 하지 마.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화 정도만 하면 결국 평화가 찾아오고 그 시절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리. 맞더라고요. 이 또한 이게 지나가리라. 집집마다 사춘기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자녀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반응 때문이에요. 그래요. 자녀는 그 시기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렇지. 부모가 요란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 음. 심각해지는 거죠. 아니 아들 셋은 괜찮은데 딸이 참 요란해. 아유 그게 그냥 딸은 이렇다 아들은 이렇다 나눌 수 없어요. 참 힘들어 힘들어. 그 집 아이가 그런 거예요. 네, 외계인 알겠습니다. 외계인.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사실 이 세 분이 동갑인데 네. 음. 황인철 씨가 아이를 키울 때와 김현욱 씨가 아이를 키울 때 문화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천지 차이죠. 네. 수년 차이인 거죠. 황인철 씨가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아빠의 육아 참여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네. 비슷한 나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김현욱 씨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다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지원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 아이를 낳았을 때 어느 시대냐에 따라서 이제 육아 방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요 황인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고 다 하고 본인은 그렇죠. 거의 안 하셨잖아요. 거의 안 지금 했죠. 더군다나 아내분이 연상이시니까. 그런데다가 저는 비슷한 또, 세대잖아요. 또 병원 근데-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손을 안 쳐. 근데 저는 이제 아내가 8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MZ세대예요. 아. 그러니까 MZ세대에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하고 육아를 좀 분리해서 하는 거죠. 얘기를 해가지고. 아내가 자기는 8시면 육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어? 저녁 8시면 육퇴를 하겠다. 아, 육아 퇴근. 육아에서 예, 육아에서 어. 퇴근하겠다.
그걸 선언했기 때문에 어머나.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 있냐면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6시에 제가 일어납니다. 6시에 일어나서 애들 깨워가지고 먹이고 애들 등교를 시키고 저는 이제 일어나 나가요. 그동안에 아내는 좀 늦게 일어나서 이제 늦게 자니까 일어나서 이제 자기 일하고 청소하고 하다가 아이들이 오면 3시 반쯤 아이들을 받아요.